안녕하세요. 취재역세권 위원장 이유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용인 플랫폼시티 위원장님이신 김병돈 위원장님과 그 사무국장님이신 김수광 사무국장님을 오늘 모시고 우리 토지주님들이 궁금한 모든 사항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용인 플랫폼시티 위원장 김병돈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 김수광입니다. 이 먼 길 진짜 한 걸음에 네.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여기 정장선 시장님께서 환지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한 2년, 3년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아무 행위도 못했죠. 개발행위 지역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그리고 했다가 이제 LH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저희는 이제 수용이 지금 발표가 난 게 작년 6월 15일 날에 공람공고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구 지정을 12월 달 정도로 예상하고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이제 수용은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매일 듣기는 이웃이에요. 용인은 저희랑. 근데 용인은 뭐 이것도 잘했다, 저것도 잘했다, 보상가도 너무 많이 받았다.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저희가 들었고, 저희가 듣기로는 대치기가 3개 정도라고 했고, 81만 평이었고, 감정평가 3군데서 했고, 이제 이 정도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대치기에서는 지금 이제 어떻게 치열하게 싸우셔서 토지주님들을 재산을 지켜줬는지 저희는 그게 참으로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플랫폼시티 내에 3개의 대책위가 있었고요. 저희는 이제 주민대책위원회를 저희들이 이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책위마다 각각의 특성이 있습니다. 정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득 창출을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정말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다는 그런 각오로 뛰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대책위는 원주민을 일단 위주로 해서 거기에서 가장 합리적이신 분들이 저희들과 함께 해 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등에 업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시행자 쪽과 용인시와 격렬하게 전투적인 부분들을 많이 치러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그 사무국장님이 옆에 계시지만 그 사무국장님하고 저하고 했던 부분들이 처음에 이 대책위를 맡으면서 3개월 정도로 저희가 공부를 하자.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 싸움을 하려면 전문가 집단하고 선수들하고 싸워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선수가 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당한다. 그런 마음으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 수용법, 보상법 이런 부분들을 상당 기간 공부를 했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법무법인이나 아니면 시행자 쪽과 협상할 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그분들보다 조금 더 앞서 나갔던 부분들도 상당수가 있어서 그 시행자 쪽의 그 담당들이 저희를 만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LH 아니 그 GH 예, GH나 용인시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바뀌는 공부는 저희는 했지만 그 친구들은 기존에 있는 그 법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좀 힘드시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이 싸움을 해 나가셔야 되는데 많은 부분에서 공부가 좀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한 부분이 되실 겁니다. 네, 저도 일단은 처음에 이제 저도 얼떨결에 위원장이 됐죠. 그래서 수용에는 전혀 초보기 때문에 저도 역시 뭐 많은 공부를 하고 그런데도 최고 공부가 됐던 거는 이제 저희보다 선배, 그 다른 그 수용지구 분들하고 위원장님들하고 만나서 배운 게 저희는 많이 참고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참 부러웠던 거는 사무국장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정말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두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뭐 제가 듣기로는 법무법인 쪽 도움도 그렇게 많이 안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진행을 하셨는지요? 저희가 이제 물론 그 수용 지구에 대한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책으로 다 이제 학습하기는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법무법인은 저희보다 훨씬 이 수용 지구를 많이 다녀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들하고 많이 만나서 대화 창구를 열어두고 대화를 하면서
이제 정보를 좀 많이 취득할 수 있었고요. 근데 물론 그 중에는 다 뭐 100%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자주 이제 여러 업체를 만나다 보니까 그걸 이제 가릴 수가 있게 되고, 또 정말 그 법무법인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나중에는 판단이 들게 되고, 어디가 진짜 또 토지주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법무법인인지도 나중에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분들이죠. 네, 그분들을 통해서 학습한 게 이제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지역의 그 대체기가 이제 그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를 포함해서 3개의 대체기가 있었고 그 성향이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수용지구든 사업 시행자가 가장 바라는 거는 그 토지주들의 분열이에요. 네. 예, 대체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좋아할 거고 의견이 합치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대체기가 하나든 두 개든 뭐 서로 싸우고 있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자기네들한테 뭘 요구하기 전에 그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그런 성향이 다른 대체기하고 같이 뜻을 모을 부분은 모으고, 또 상대방의 어떤 이제 뭐 그런 거를 또 서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긴밀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사회다 보니까 뭐 사실 다 선후배 관계고 각 위원장님들하고 또 알 수 있는 관계였는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무조건 가는 길은 물론 다릅니다. 예, 목적하는 것도 다르지만 대체기마다. 그렇죠. 네.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적인 건 뭐냐면 내 보상가가 많이 나오는 거는 똑같거든요. 네, 근데 방법론적인 게 좀 틀리고 이럴 뿐인데, 그런 대화도 계속 경쟁만 하고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부분도 좀 덩달아 필요하지 않나. 네. 저희도 지금 이제 거의 이제 큰 데에서 활동하는 건 이제 3군데인데, 한 군데는 이제 저희들이 대화를 응해도 이제 아예 안 하시고 계시고, 한 군데는 이제 대화를 계속 해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려고 노력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이제 불편한 상황은 그 감정평가 동의서를 뭐 어디다 해주냐 이거 가지고 경쟁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도 이제 촬영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어디 대책이든 토지주가 믿을 수 있는 곳에 내가 여기다가 맡기면 이들이 잘 하겠구나, 개인 욕심 안 부리고 이런 곳을 판단해서 해주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그 감정평가 동의서를 용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그 법무법인에서 협조해서 받았나, 아니면 저는 지금 사실은 그 도움 없이 저 혼자 맨발로 뛰어서 받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도 3개의 대책에서 서로 이제 그 동의서를 받고 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 저희 대책위는 법무법인의 조력 없이 저희들 스스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최대한 연락처를 알아낼 수 있는 데까지 알아내서 우편물로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법인에게 이 동의서를 받게 되면, 그 조력하에 받으면 그 개인정보가 법무법인에 쌓이는 그런 불합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저희 법무법인이 그러니까 개인정보를 알 수 있군요. 그렇죠. 알게 되죠. 그럼 대체기에서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군요.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법무법인에 준 게 아니라 대체기에 어떤 부분에서 동의서를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법무법인에서 그거를 절대 취합하거나 자료를 보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부분들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자력으로 저희들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고생하시는 거 아는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어떤 이제 대책위에서는 저는 사실은 그 법무법인에 그 어떤 지원을 좀 해달라고 하면 아마 거절 안 하고 해줬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이게 이제 고집인지 이게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은 우리 스스로 하자. 우리 토지주가 뭐 1,000원, 2,000원, 10,000원, 20,000원이라도 모아서 저는 그냥 우리 힘으로 하자 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사실은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법무법인에 맡겨서 그 사람들한테 모든 지원, 돈 지원, 동의서 받는 거를 이게 받아서 저도 하는 게 우리 대책위에 좋은 건지, 아니면 지금까지 제가 한 거 같이 고집스럽게 그냥 우리 대책위 힘으로만 하는 게 좋은지는 저도 아직 정답은 아직 못 내렸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위원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마인드와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생각이
거의 대동 소유하고 비슷하십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도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법인을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컨택을 안 하고 저희들 스스로 계속 진행해 왔고요. 지금 3개의 대체기가 있었는데 2군데는 없어졌어요. 저희가 끝까지 지금 저희는 지작물이 아직까지 재결 신청 단계에 있거든요. 아, 아직 다 끝난 게 아니고. 지작물 보상이 아직 덜 끝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재산권을 끝까지 저희들이 상담해주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주민들의 어떤 이 수용이 다 끝날 때까지 앞으로 뭐 대토 사업까지도 저희들이 계속 이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의 법무법인의 조율을 받았던 대책이들은 이미 대책이라는 자체가 다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다 수익 집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이익 집단으로 바뀌어서 과연 이 부분들이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군가 손해봐야 되는 부분이 반드시 동반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그 이득을 누구 걸 보겠습니까? 당연히 어느 토지주들의 이득이 글로 간다고 볼 수밖에 없죠. 저희도 이제 그런 동의서를 증거하거나 돈을 받지 않는 거지, 저희도 궁금하면 언제든지 내 법무법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설명회도 하라고 하고 조력은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똑같이 했습니다. 네네, 네. 그거는 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감정평가에서 또 네. 성공적으로 끝낸 곳이 용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위원장님은 아니 물론 그 사람의 욕심은 한계가 없어서 만족은 아무리 많이 나와도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타 지역에서 볼 때는 네, 용인은 성공적이라고 저희는 이제 부러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성공을 이끌어내실 수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네. 제가 이제 조금만 설명하고 우리 사무국장님 마저 설명하실 네. 건데요. 기본적으로 좀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냐, 이제 협력할 때는 협력을 해야 되거든요. 아, 다른 대책이랑. 네. 네네네. 지금 이 그 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네. 표준지 지가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약간의 시간과 금액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어차피 그 3개의 대책이도 마찬가지로 토지 값이라든지 이 보상가를 좀 잘 받기 위한 그렇죠. 행동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협력이 안 되더라도 그 부분은 절대적으로 협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해야 됩니다. 감정평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네. 대해서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위원장님들끼리 그 만나셔서 뭐 그 부분들을 이뤄내시면 하나의 마음으로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움직이셔야지만, 그렇게 움직이셔야지만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잘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그 정말 궁금했던 부분인데요. 네네. 그 대토가 네. 그 용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배정이 됐더라고요. 네네네. 네, 공공주택이. 네. 근데 그거가 처음부터 쉽게 된 건지 아니면은 이렇게 대책위에서 많이 시의도 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 된 건지 처음부터 그냥 아닙니다. 정해진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는 대토가 이제 처음에 위치는 굉장히 안 좋은 데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네, 위치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그 타 지역에 특히 구리 뭐 이런 쪽에 구리 토핑지구. 쪽으로, 타 지역을 보면서 저희들이 그 대토 제공한 위치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네. 굉장히 핵심적인 위치에 네. 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는 안 주는 거죠. 더 나쁜 지역에. 아.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굉장히 시행자 쪽과 협상을 했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자리를 준 건 아니었네요. 아닙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 지구는 협의자 택지가 없습니다. 왜죠? 시행자 쪽에서는 줄 부지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으로 개발하는 곳은 협의자 택지를 보장을 했는데 저희는 도시개발법이기 때문에 그 자체에서 그 굳이 꼭 줘야 되는 의무가 없다. 아, 그럼 저희는 공투법이니까 저희는 네, 있죠. 되는데. 그리고 저희 공무주 특별법이 나쁜 건 줄 알았는데 좋은 부분도 있네요. 또 한 가지는 일회 안에서 전매가 가능한 걸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도시개발법은 전매가 금지입니다. 그건 또 굉장히 토지 소유주들한테는 그러네요. 굉장한 또 이득이시죠. 네. 공특법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거를 지금 현재 가장 좋은 위치로 받아내기 위한 여러 가지 협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협택이 없기 때문에 재정착을 위한 길로 이 부분들을 진행해달라.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협상을 해서 결국에는 좋은 위치로
그랬군요. 네, 오게 됐습니다. 네, 어촌지구도 제가 한번 가봤는데 거기도 위치를 아주 좋게 받았더라고요. 이제 위원장님들께서 일부분들은 필히 노력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LH는 그 굉장히 좋은 위치로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 노력에 따라서 네. 위치 선정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우리 네, 뭐 네. 네. 우리 국장님께서 또 국장님이 자세한 제가 볼 때는 내용을 위원장님보다 더 고생하셨을 것 같은데. 엄청 고생하셨죠. 그렇죠. 예, 예, 네, 네, 예. 네. 아무래도 뭐 제가 이제 그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그 법무법인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선투자를 해가지고 그 대책에 그 감정평가 동의서를 모집하는데 저희 지역에도 그런 대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본은 그 법무법인이 갖고 있고 정작 받아온 위원장님은 사본을 갖고 있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물론 개인정보여서 당연히 그래서도 안 되는 거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법무법인의 거를 뭐 이제 팔았다 뭐 이런 표현이 맞을 정도로 또 굉장히 또 많이 모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모집을 했고 실제로 그 법무법인은 그분들한테 뭐 보상 금액을 증액시켜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계약서를 맺고 사실은 뭐 그건 감정평가사를 선임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연적으로 상승하게 되는 부분을 나중에 봐라. 내가 결과적으로 올려줬으니까 그걸 또 수수료로 이렇게 후치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 수수료 받고 또 후 성공 수수료 받고 사실 법무법인이 괜히 수용주고에 돈을 쓰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저희 대책위는 여러 지주분들의 좀 영역에 있는 분들의 지주분들의 이제 연합체다 보니까 그 대책위 가면은 제가 좀 궁금했던 게 이제 아무래도 연대 때문에 이제 가끔 사무장들끼리 회의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근거를 열어보면은 아무개가 받아온 동의서, 아무개가 받아온 동의서 이게 그 안에서 어떤 포지션 내지는 저는 왜 그렇게 나눠서 그거를 글쎄요. 보관하는지도 이해가 안 갔고 근데 지금은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그 대책인 저희는 이제 보상 이런 게 끝났으니까 토지 보상은 다 끝났으니까 그분들이 그 자기가 받아온 동의서를 가지고 그 대토 사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렇게 그런 게 그러면 법무법인도 대토 사업에 끼어드나요? 나중에 이제 법무법인이 거기는 이제 지주가 이미 사업성을 갖고 있었던 거고 법무법인을 그분들이 어딘가를 택해서 하는 경우였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저희 지역에 다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저희 주민대책위가 좀 늦게 출범을 하기도 했는데. 너무 기존의 대책위들이 잘 하고 있었으면 저희도 거기 합류를 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색깔이 이상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인원도 적고 사실은 그렇지만 목소리는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위원장님하고 같이 목표를 잡았던 건 너무 다 그런 성향이다 보니까 일단 용인시하고 이거를 좀 많이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이제 작업 시위도 많이 했었고요. 또 그런 이제 언론도 끌어들여가지고 보도도 하고 또 전 토지주들한테 어떤 용인시의 행태라든가 이런 거를 여러 차례 걸쳐서 저희 우편으로 갖고 있는 발송도 해서 또 참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대책이 몇 명만 와가지고 한다라고 생각하면 사업시행자는 또 우습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뒤에 많은 토지주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 들으니까 그 감정평가사를 또 많이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업시행자한테는 달리 다른 대책위보다 더 달리 협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무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받은 감정평가 동의서만큼 토지주들의 대표하는 그래서 감정평가 동의서를 제대로 된 대책위에 낸다라는 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저희 보상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방법이 감정평가사를 선임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과반의 그 요건을 만족해야 되고 그게 가장 무리 없이 물론 저희는 한 대책위로는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연대에서 이제 과반을 채웠지만 그래서 연대가 필요했던 거고요. 결국은 한 대책위 선의를 갖고 있는 대책위에서 그게 50%가 넘는다면 그거는 가장 보상가를 올리는 첫 번째 가장 큰 힘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감정평가사로 선임된 토지주 감정평가사에 하고 또 그 손발이 좀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감정평가사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랑 우리랑 그렇죠. 예, 왜냐하면 감정평가사는 사실 저희보다 감정평가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거든요. 근데 제가 더 아는 척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또 결국 저희의 금액을 높여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감정평가사 분한테 이제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겠냐라고 이제 여쭤봤던 것 같고,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를 이제 실행에 옮겼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저희는 지역이 커서 이제 3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감정평가사를 선임했거든요. 저희는 이제 86만 평이고 한 30만 평 정도씩 이렇게 3개 구역으로 나눠서. 근데 왜 그런 제안을 했냐면, 뭐 여기에는 장단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의 감정평가사가 다 하게 되면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고, 잘 되면 다 잘못되는 건데, 네. 만약에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감정평가사도 있을 수 있지만, 두 사람은 3명을 뽑아 놓으면, 두 사람은 제대로 되고, 한 명은 좀 제대로 안 됐어도 끌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거를 좀,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그 감정평가하는 기관이 그렇게 그 면밀히 보려면 면밀히 봐야지 보상 그렇죠. 내역도 충실해지고 금액도 네.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분들한테 이제 면접을 어떻게 보면 제한되는 거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그 했던 감정평가사님을 뭐 투표 형식으로 해서 토지주들이 뽑았다고 선정을 했다고 얘기를 네. 듣는데, 어떤 식으로 투표를 해서 선정을 네. 하셨을까요? 원래 이제 감정평가 동의서의 양식을 보면 뭐 대체기에서 지정한 그 감정평가 법인을 뭐 내가 동의한다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물론 저희도 그런 형태로 이제 양식은 받았지만 저희 임의로 감정평가사를 선임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이 수영지구에서 그래도 좀 명성이 있는 그 이제 후보분들 한 8분 정도로 일단 약축을 해서 그분들의 어떤 프로필이라든가 그분들의 이제 그 짧은 동영상 같은 거를 그 영상으로 제작해가지고 전자투표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자투표. 예, 그 정상 정보가 미리 이제 투표 지정한 날로부터 한 2주 전에 전자투표를 하겠다라는 걸 고지드리고, 네. 토지분들이 그분들의 어떤 뭐 정치인들의 이제 정책 발언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평가를 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거를 직접 성취하고, 물론 대화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투표할 수 있도록 좀 자료를 같이 제공해드리고, 또 일일이 그 당시 저희는 코로나가 있었어가지고 그런 집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설명회를 하고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동의서를 내신 분들한테 투표권을 드려서 공정하게 감정평가사도 선임을 했고, 그렇게 이제 선임된 분을 모시고 그분이 아무래도 전문가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해서 첫 번째로 했던 게 뭐냐면 사업 시행자 감정평가사만, 아무래도 투입주 감정평가사가 같이 쓰면 좀 껄끄럽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뭐 그런 자료를 많이 만들었었는데, 첫 번째가 우리 토지주들의 억울함.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걸 평생 여기에 어떤 터전을 갖고 싸우려고 했는데, 이거를 수용이라는 제도로 우리는 다시 이주를 해야 되고, 주변이 이미 많이 올라서 보상 금액을 충분히 받는다 하더라도 또 세금 내고 나면은 그렇죠. 똑같은 땅을 절대로 취득할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후주들이 직면한 어려움들을 좀 많이 설명했고, 그리고 뭐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일단 상대방 감정평가사들의 마음을 좀 녹이고 이랬던 게, 이제 그 다음에 저희 감정평가사들이 얘기를 하니까 좀 더 쉬웠던 거죠. 주민들의 눈물을 보니까. 너무 고생하셔서 예. 저는 이제 사실은 막 겁이 나긴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양도세 부분에서도 억울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양도세 부분에서 지금 이제 국회의원님들 해서 입법 발의 지금 해놓은 상태고, 지금 대토 같은 경우도 사실은 불합리하잖아요. 지금 그 대토법으로는 그것도 저희가 이제 입법 발의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일단은 이제 그 LH가 일단은 그 대토에 대해서 약간 조금 좋은 방향으로 한 가지 정도는 수정을 해서 국회 통과했고, 국토부 장관 도장을 찍어줬고, 지금은 이제 LH 이제 그 지침만 바뀌어지면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는 이제 좀 후배로서 그건 조금 선배님들보다 좀 나은 것 같아요. 저희는 그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 때에서 양도세가 이게 해결될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지금부터 이제 부지런히 싸우는 보는데, 어쨌든 저 역시도 그 두 분 정말 열심히 하셔서
지금 대책이 다 없어진 상태인데 이 대책이만 지금 남아서 토지주들을 지금 그 도와주고 보호하고 계시잖아요. 저 역시도 정직하고 투명하게 제 이름을 걸고 정말 깨끗하게 해서 이 수용이 정말 성공적으로 끝나고 났을 때 이 영상에서 제가 정말 당당하게 토지주분들하고 그 안녕이라는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최선을 제가 다 할 건데요. 이제 저희보다는 이제 선배님 입장에서 저희 대책위에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좀 해야 그래도 조금은 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제대로 땅값을 받을 수 있을까? 그 비법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 좀 오늘 공개하시죠? 아니, 네. 뭐 비법은 없고요. 제가 네. 이제 대책위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이 하겠지만 제가 지금 이 방송을 나중에 이제 여기 우리 수용자분들께서 보시잖아요. 네. 비수용자 보시는데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권리를 각 대책위에 위임해 주시고 각 대책위원장들이 여러분들의 권리 신장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뛰고 계십니다. 다만 그 중간에 법무법인이라는 부분들이 반드시 동반되어 있는데요. 법무법인에서 이런 말들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땅값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더 보상가가 올라갈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방법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위원장님들이 실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이 어떠한 평가 내지는 땅값 올리는데 협상을 법무법인이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법무법인은 절대 그 테이블에 앉을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모든 땅값과 모든 어떤 대토 위치 이런 부분들은요, 다 위원장님들과 보상협의회 위원님들이 시행자 쪽과 담판을 져서 하는 거죠. 그네들이 노력하는 거는 방법만 알려주는 것 뿐입니다. 그거 실행하는 건 위원장님이에요. 그래서 여기 계신 피수용민들께서 정말 위원장님들을 믿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실 때 그때 위원장님들이 시행자하고 담판을 지면서 상당한 저희들의 권리를 찾아올 수 있다. 이게 비법이고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위원장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 대책위만 아직도 사무실을 이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사실 그러고 있는데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가 저희가 물론 대토로 또는 이택으로 또 여기에 이제 재정착을 하게 되잖아요. 일부 원주민들은.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이 끝나서 다시 재정착할 때까지 그 권리를 어떻게 보면 간접 보상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그것도 직접 보상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희 기존의 대책위들을 취합해서 지금 이제 상생협의회라는 그런 단체를 또 새로 이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상생협의회. 상생협의회.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이제 일종의 연대죠. 기존의 대책위에 속해 있었고 또 활동을 하셨던 분들 중에 그런 이제 의혹을 받고 계신 분들한테 그래서 사업 시행자한테 물론 이게 이 수용이라는 게 굉장히 나쁜 제도입니다. 사실 없어져야 될 제도인데 특히나 요새 지자체들이 지자체 지역 봉사들을 활성화시키면서 수익 사업으로 더 이거를 아까 한지 잠깐 얘기하셨는데 한지로 하려다가 만지작거리다가 왜 내가 이걸 한지로 줘? 좀 넘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결국 뭐 자본이 있는 LH나 GH를 끌어들여서 수용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분들한테 그게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원주민들이 끝까지 그런 대책위가 발전해서 재정착할 때까지 그런 목소리를 요구해야 되고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렇게 원주민들이 이렇게 주민들이 모여 있는 지역은 사업 시행자도 함부로 못한다. 그런 감사합니다. 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저희 지제역세권 대책위를 위해서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저희 앞으로도 위원장님 제가 궁금하면 언제든 용인으로 달려가면 많이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